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트넷입니다. 제가 한 2, 3일 엄청 고민한 게 있어요. 단가인데 특히 이제 제공품, 제품 단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계산법이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나사를 하나 샀는데 어제는 100원에 사고 오늘은 200원에 샀을 때 얘를 과연 얼마로 보냐 하는 거죠. 다 섞여 있으니까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따로 구분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평균 내서 얘는 150원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네디알피는 실시간으로 단가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일 날에 100원짜리 나사를 하나 샀고요. 2일 날에 200원짜리 하나를 샀고요. 3일 날에 이 나사 가격이 계속 가격이 올라서 300원에 샀고 4일 날에 가격이 또 올라서 400원에 한 개를 샀고 5일 날에 또 가격이 올라서 500원에 하나를 샀다고 하면 이때 이제 재고하고 단가는 이렇게 되겠죠. 1일 날은 재고 한 개에 단가는 100원이 되겠고요. 2일 날은 이제 이동평균법 기준이에요. 재고가 하나를 샀으니까 재고가 두 개가 된 대신에 평균을 내니까 150원. 나사 한 개당 평균 단가가 150원이 되는 거고요. 3일 날은 200원이 되는 거고, 이제 자꾸 평균을 해나갑니다. 이동평균법이 이렇게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 날짜마다 이제 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날은 재고는 5개 있고, 요거의 개당 단가는 이제 300원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아주 심플하게 정상적으로 된 경우인데 사실은 실제는 중간중간 입출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이게 소수점점 막 튀어나오고 근데 이제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심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3일날 단가가 300원인데 요 1000원으로 뒤늦게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수정했을 경우는 요 3일날 여기만 단가를 달랑 바꾸고 끝이 아닙니다. 4일날, 5일날 계산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고가 탕 바뀌어야 돼요. 나는 3일날을 하나를 수정을 했지만 4일날과 5일날이 연달아서 영향을 받아서 재고 단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일날 기준으로 보면 나사 하나가 439원짜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처리가 네디알피에서는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원부자재의 자기 자신의 단가 수정은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단가의 변동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나사 같은 이제 원부자재를 통해 조립되는 제공품 그리고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원부자재 투입으로 제공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공에 그 직접 재료비도 같이 변동돼야 되는 거거든요. 단가가 바뀌고 그 제공에 대한 평균을 돌리고 그 제공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소모하는 또 상위 제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위 제공도 단가가 바뀌어야 되고 다시 평균 돌리고 그 위에 제품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연산량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나 과거 자료를 이제 막 바꿀수록 더 연산량이 정말 폭증 수준이에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BOM 구성에 뭐 제공 같은 거 없이 바로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할 때 라트별 생산이거나 해서 평균 내는 게 없으면은 뭐 연산이 조금 뭐 줄긴 하겠죠, 상당히. 하지만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우선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적이 두 개가 잡혀 있거든요. 실적을 여기 대괄호 아는 게 제품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B를 만든 거예요. 자, A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요게 A의 실적인데 제품 A를 만들었죠? A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 내역은 각각 메모리 1기가, 철판, 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각각의 가격은 단가가 지금 어떻게 책정돼 있냐면 얘는 단가가 1,000원, 얘는 단가가 2,000원, 얘는 단가가 지금 3,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A의 그 지금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는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원재료비 얘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입 자료를 보면 철판, 나사, 메모리를 각각 이제 1,000원, 2,000원, 3,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단가가 조금 이제 변동된 게 있는데 어쨌든 1,000원, 2,000원, 3,000원에서 이제 얘네들을 투입하는 아까 그 A라는 제품은 6,000원의 단가가 매겨집니다. 이 단가 1,000원을 좀 제가 바꿔보려고 해요. 우선은 바꾸기 전에 요 실적의 좀 A를 만들었잖아요. B는 어떻게 됐냐면 B는 다른 거 없습니다. B를 만들 때 달랑 A 한 개 써요. 그러면 A가 아까 6,000원이었잖아요. 이제 B도 A가 6,000원이기 때문에 얘 하나만 달랑 썼기 때문에 B도 6,000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 나타납니다. 품목별 수불 현황을 보면 여기 금액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A라는 제품 이제 생산 입고를 만든 거죠. 거기에 6,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생산 투입은 B를 만들 때 썼기 때문에 투입이 된 거고요. 자, B는 만들 때 6,000원 썼죠. 왜냐면 6,000원짜리 A를 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지금 A하고 B가 이제 각각 제공인데 맨 아래에 있는 이 나사 얘를 지금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0원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바꾸게 되면 10,000원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얘 하나만 나사의 단가를 바꾼 거예요. 얘 하나만 바꿨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장을 누르면 이 나사의 가격이 단가가 2,000원에서 12,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사가 바뀌었는데 품목별 수불 현황에 보면 조회를 다시 눌러볼게요. 단가가 칸을 좀 줄일게요. 예, A가 아까 6,000원에서 16,000원이 됐고요. 요 A를 사용한 B도 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연동이 지금 되게 구현을 해놨던 겁니다. 로직을 보시면 아니 이 결과를 보시면 로직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해당 원부자재를 쓴 제공이 바뀌고요. 그 제공을 쓴 그 상위 제공이 바뀌고 상위 제공이 바뀌고 몇 단계든 간에 이제 최종까지 올라가서 단가 수정하는 건 작업은 다 해놨거든요.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은 제가 이 매입 단가 외를 수정할 때 얼마 안 걸렸죠. 제가 다시 한번 2,000원으로 바꿔볼게요. 저장 누르면 금방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테스트하는 거라서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온 거고요. 실제 제가 이 모니터링 내부를 모니터링 해보면 연산량이 꽤 돼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시스템에 너무 큰 부하를 준다고 생각되면 이 차선책으로 이 원부자재가 바뀔 때 제공 제품의 실시간 재료비 계산은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들게 될 원가 프로세스에서 재계산 처리를 따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다 보니까 좀 저의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좀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 무슨 재고 재집계, 단가 재집계, 무슨 어떤 또 재집계 이런 거 쓰는 ERP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용자 편의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거를 사용자가 안 하더라도 뭐 당장 뭐 눈에 띄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점점점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최신 자료로 갱신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게 나타났던 거죠. 시스템이 무거워졌는데 뭐 어느 사용자가 내가 집계를 안 해서 느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NetERP는 처음 설계 때부터 뭐 그런 거죠. 사용자의 성실함에 의존해서 퍼포먼스가 나는 시스템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항상 이제 최신, 항상 베스트 속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2000년 초반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좋아진 IT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추구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제가 ERP를 만드는데, 이 제공 그리고 제품의 이 단가의 실시간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연산량과 부하에 대해서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선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유지하고요. 이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 연산량 때문에 시스템이 좀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면은 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뭐 제가 개발 철학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사용자와 개발자 서로 윈윈하는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